밖에서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데 유독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다 한 번씩 겪어보셨나요? 남들에겐 웃으면서 양보하던 사람이 오랜 지인 앞에서는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버럭 내고 남들 앞에서는 배려 있는 모습만 보여주던 사람이 가족과 통화할 때는 언성을 높이던 일. 처음엔 그저 그럴 만한 상황인가 보다 싶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 묘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화를 내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옆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지? 하는 억울함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만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엔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 본성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른 사람과 상대를 보며 태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드물고 후자는 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문제는 그 태도,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심리 구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화살에 마음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함부로 대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품격이란 어떤 것인지도 말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되새기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에서는 양반, 모임에서는 폭군. 64세 이순자님은 아파트 부녀의 총무를 5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총무 일을 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건 회비 관리나 행사 준비가 아니라 바로 한 회원의 태도였습니다. 같은 부녀의 회원인 70세 최 여사님은 부녀의 모임마다 이순자님 의견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순자님이 안건을 설명하면 중간에 끊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해야 해. 다른 회원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순자 씨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정리를 못해? 이순자님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고 경험도 많으시니 조언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길을 걷다가 아파트 동대표를 마주쳤습니다. 이순자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난번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최 여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도 아이고, 제가 뭘 알겠어요 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케임브리지대 행동심리학 연구소는 10년간 소규모 집단 내 권력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는 평균 92%의 공손함을 유지했지만 동등하거나 낮다고 판단한 상대에게는 공손함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봉사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 여사는 이순자님을 아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해도 반격하지 않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총무라는 역할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참아줄 거라는 생각이 함부로 대하는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 여러분이 한자리를 오래 지켜온 일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친한 사람일수록 거칠어지는 말. 69세 한영숙님은 20년 넘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녀를 키우고 명절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친구의 말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영수가 너 요새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옷 좀 신경 써. 그것도 몰라. 뉴스 안 봐? 처음엔 친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라 조언도 거침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영숙님은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 사귄 지인들에게 친구는 늘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며 의견을 물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한영숙님은 속상했습니다. 나한테만 왜 그러지? 싶었습니다. 20년 우정이 오히려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여겨지는 게 억울했습니다. 토론토대 언어심리학과는 친밀도와 언어 폭력의 상관관계를 15년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친밀도가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관계 안전성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자기 검열을 낮추고 날것의 감정을 표현할 확률이 73%나 높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친밀함이 존중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친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마음껏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영숙님이 어떤 말에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말의 날을 세웠습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않다. 진짜 좋은 말은 때로 듣기 불편하지만 그 안에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말은 아무리 진실을 담았어도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한영숙님처럼 우정을 오래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우정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도 됩니다. 오랜 관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더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힘없는 사람에게만 목소리 높이는 습관. 67세 정명호님은 최근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75세 서 선생이라는 한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서 선생은 복지관 직원들에게는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런데 같은 자원봉사자들끼리만 있으면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른 봉사자가 실수라도 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특히 새로운 봉사자들에게 더 심했습니다. 정명호 님이 맡았던 서류 정리가 조금 늦어지자 서 선생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 선생,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가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정명호 님은 당황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부드럽던 사람이 같은 봉사자에게는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봉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서 선생님, 원래 그래요. 직원들한테는 절대 안 그러는데 우리는 편해서 말이 그렇게 나오신대요. 정명호님은 편해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편하다는 게 존중 없이 대한다는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멜버른대 조직심리학과는 자원봉사 집단 내 갈등 패턴을 7년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위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이 하급자에게 전이되는 감정 폭포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이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일수록 동료나 후배에게 권위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68% 높았습니다. 서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관 직원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자기보다 젊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억눌린 감정이 같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 건 여러분이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 서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누군가의 날선 말이 여러분의 그 용기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약자 앞에서만 강해지는 심리. 66세 조인숙님은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듣습니다. 같은 반에 71세 윤 여사가 있는데 그분은 강사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강사의 작은 조언에도 아, 그렇군요.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조인숙님 옆에 앉으면 달라졌습니다. 조인숙님이 쓴 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숙 씨, 이건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닌데 계속 지적했습니다. 획이 너무 약해요. 힘을 줘야죠. 조인숙님은 처음엔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윤 여사 본인도 초보인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가르치려 드는지 의아했던 거죠. 어느 날 조인숙님이 강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 여사는 수업이 끝난 뒤 조인숙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인숙 씨는 너무 적극적이에요. 초보는 좀 조용히 분위기 봐가면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교토대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학습 집단 내 권력 관계를 12년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할 확률이 81%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불완전히 공격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윤 여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강사님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됐고 인정받고 싶은데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불안이 조인숙님에게 향했습니다. 조인숙님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에 위대하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움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라고 해도 여러분은 계속 질문하고 성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도 순서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을 절대 꺾지 마십시오. 5번째, 거래처 앞에서만 웃는 사람. 70세 박철수님은 오랫동안 작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옛 동료들과 가끔 만나 차를 마십니다. 그중 한 명인 김 사장은 언제나 상냥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죠 하며 허리를 굽혔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박철수님은 사실 김 사장은 자기 직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직원의 작은 실수에도 목청을 높였고 퇴근 직전인 직원에게 급한 일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박철수님이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좀 너그럽게 대하시지 그래요? 그러자 김 사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내 직원이라 괜찮아요. 다 이해하니까.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참아준다는 뜻이었고 괜찮다는 말은 대충 대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자기가 함부로 대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과 조심해서 대해야 할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대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은 5년간 직장 내 태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권력관계가 명확한 상대에게는 85% 이상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친밀하거나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본능적인 감정 표출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안전 대상 방출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안전한 사람 앞에서는 풀어냅니다. 문제는 그 풀어냄이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김 사장은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직원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혹시 여러분이 만약 그 직원 같은 입장이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한 건 여러분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못난 모습까지 견뎌낸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기에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만한 사람에게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르고 상대가 누구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본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65세 김태수님은 오랜 친구 모임에 자주 참석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73세 박 선생을 보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은 식당 직원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아예 처음 만나고 또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김태수님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친절하세요? 박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김태수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존중이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라는 생각. 그게 바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일대 윤리심리학 연구소는 20년간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지위나 나이나 친밀도와 관계없이 평균 89%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고 존중을 기본 태도로 내면화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선생 같은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품격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감추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진짜 예의는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박 선생처럼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세상이 우리를 너무 많이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억눌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진짜 품격은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68세 최동진님은 등산 동호회에서 20년을 넘게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회장단 앞에서만 웃고 신입 회원에게는 무뚝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동진 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74세 이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동호회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원로였지만 신입 회원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산행 중에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아가 함께 걸어줬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산은 어차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어느 날 최동진 님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친절하고 여유로우세요? 이 회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동진 씨,
내가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더 부드럽다는 거. 그게 진짜 힘이에요. 암스테르담대 리더십 연구소는 25년간 조직 내 리더십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했고 약한 사람 앞에서 더 존중을 표했습니다. 반면 불안정한 리더는 힘이 생기면 오히려 공격성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역량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역량은 권력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을 때 드러납니다. 이 회장은 자기가 얼마나 오래 등산했는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입 회원의 작은 성취를 축하해 줬습니다. 오늘 정상까지 오셨네요.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에 신입 회원들은 다음에도 오고 싶어 했습니다. 철학자 존 러스키는 말했습니다. 품질은 우연이 아니라 항상 지적인 노력의 결과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힘이 있을 때 휘두르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배워야 할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63세 오경희님은 최근에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들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늘 먼저 양보했습니다. 나는 괜찮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괜찮다고만 해요? 순간 오경희님은 손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늘 괜찮다고 하는지 스스로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손녀의 질문을 듣고 깨달은 이후 오경희님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와도 괜찮아 하지 않고 응, 나 좀 기다렸어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해도 지금은 힘들어하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오경희님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더 존중해줬습니다. 스톡홀름대 관계심리학과는 30년간 자기 주장과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이 관계 만족도가 76% 높았고 상대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존중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오경희님은 이제 자기가 함부로 대해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도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오경희님은 이제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대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람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내느라 억눌린 감정을 풀 곳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풀어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옆에서 상처받았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악용한 건 상대의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계를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야 할 때 참았고 양보해야 할 때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지키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되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진짜 품격은 밖에서 보여주는 예의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따뜻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 앞에서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참았고 누구보다 많이 견뎠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떠오르는 일이 있으셨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지나왔으니 다른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